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. 유럽부터 중동까지 대한민국의 무기를 사려고 그야말로 길게 줄을 서고 있거든요. 오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, 멈출 줄 모르는 K방산의 이 경이로운 성장,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. 아니,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. 왜 갑자기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? 그 이유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집니다. 한동안 우리가 평화배당금 시대라고 불렀던 시기가 있었죠?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.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에서 다시 포성이 울려 퍼지면서 전 세계는 다시 무기를 찾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 수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터집니다.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평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걸까요? 서방 세계의 무기 공장은 텅 비어 있었고 무기 공장들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. 당장 총알이, 포탄이 필요한데 만들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서방의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납니다. 그들은 뭐랄까 아주 비싸고 성능 좋은 슈퍼카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만 집중했어요. 근데 정작 전쟁터에서 당장 필요한 건 그런 명품이 아니라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픽업 트럭 같은 무기들이거든요. 이걸 대량으로 찍어낼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. 그리고 이게 K방산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빈틈을 지난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을 대비해온 한 나라가 정말 귀신같이 파고들었습니다. 네, 바로 대한민국입니다. 한국이 진짜 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. 패키지들. 달준이 무기 하나 툭 던져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. 주문하면 몇 달 만에 바로 갖다 주죠. 원하면 기술도 넘겨주죠. 심지어 아예 그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같이 만들자고 합니다.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고요. 이건 뭐 그냥 방위산업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수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폴란드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어요? 자, 그럼 이 K방산 돌풍의 중심에 있는 두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? K방산을 이끌고 있는 두 명의 챔피언,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입니다.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. 지상 무기계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죠. K9 자주포 같은 무기들로 이미 유명한데요.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쌓아놓은 수주 잔고를 보면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31조 원. 이게 2024년 3분기까지 쌓인 주문량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공장을 24시간 내내 돌려도 일감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. 이건 그냥 실적이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이 주문들이 그냥 종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돈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. 2024년 단 9개월 만에 번 돈이 작년 1년 내내 번 돈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. 이건 성장 수준이 아니라 폭발이라고 해야 맞겠죠? 이런 성공 뒤에는 당연히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. 바로 K9 자주포랑 레드백 장갑차죠. 특히 이 레드백은요, 정말 대박이었어요. 무기 강국 독일의 최신 장갑차를 성능으로 이겨버렸으니까요. 이때부터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? 그냥 싼 게 아니었네? 기술력도 장난 아닌데? 하는 인식이 확 퍼진 겁니다. 자, 이제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정밀 타격, 미사일, 레이더, 이 분야의 마스터 LIG 넥스원입니다. 라이그 넥스원이 지금 중동에 뭘 만들고 있냐면요. 거대한 아이언 쉴드, 즉 철의 방패를 세우고 있습니다. 그 주인공이 바로 한국형 패트리엇, 천궁이죠. 성능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고 가격은 미국산보다 훨씬 합리적이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. 약 23조 원, LIG 넥스원의 현재 수주 잔고입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회사 1년 매출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예요. 2026년부터 이 주문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히기 시작하면 와,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 점프가 시작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유럽이랑 중동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이 두 회사의 진짜 목표, 최종 보스는 따로 있었거든요.
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, 그리고 우주입니다. 한화의 꿈은 단순히 무기 회사가 아니에요.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 스페이스X를 더한 그런 회사가 되려는 거죠. 미 육군의 초대형 계약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누리호 발사로 우주 사업까지 넘보고 있으니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? 렐라인 X1의 다음 행보는 와, 이건 진짜 영화 같았습니다.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아예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미국 여권을 사버렸어요. 미 공군도 쓰고 있는 사족 보행 로봇, 바로 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겁니다. 이게 왜 신의 한 수냐면요. 미국산만 산다는 그 뚫기 어렵다는 규제를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. 이제 LIG X1의 최첨단 센서랑 무기를 이 미국 로봇에 딱 장착해서 미군 기밀 프로젝트에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셈입니다.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한 수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으면 좀 불안하죠?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떡하지?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이 모든 게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들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설령 지금 당장 전쟁이 멈춘다고 해도요, 유럽은 텅 비어버린 무기고를 다시 채우는 데만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, K방산의 수요는 이미 10년치가 예약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는 시나리오도 이게 마냥 악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미국산만 써라 하는 압박은 있겠지만 반대로 너네 나라 방위는 너네 돈으로 알아서 해 라고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거든요. 그럼 동맹국들은 어떡할까요? 가성비 좋고 성능 확실한 K방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결국 지금 이 모든 상황은 K방산을 위한 퍼펙트 스톰 그 자체입니다. 전쟁의 시대가 다시 왔고 서방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바로 그 순간에 한국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나타난 거죠. 이 분석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안보의 빈틈을 메워주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. K방산이 이제 단순히 무기를 파는 공급자를 넘어서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우리는 지금 어쩌면 한 산업의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강대국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